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역량의 어떤 학술적 의미, 그리고 국제적인 논의. 물론, 뭐 이런 거대 담론 같지만 그냥 간략하게 좀, 한 번은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그 거대 담론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한 번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이 영상을 좀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역량 담론을 좀 전환하는 그 메시지죠. 1990년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지만 90년대면 사실 상당히 최근입니다. 예. 이 90년대 이전의 교육은 학문 중심 습득의 시대였죠. 그래서 지식 습득이 상당히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글로벌 사회가 상당히 복잡해지죠. 지금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하죠. 그래도 조금 안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2000년대가 되면서 우리가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빠르게 좀 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대되는 지식 그 중심의 시대가 되죠. 지식이 넘나들면서 지식 범람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교육을 무엇을 아는 것은 뭐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제 검색하면 우리가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무엇을 아는가, know what, 무엇을 아는가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know how,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초점이 완전히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적 지형이 변화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OECD의 데세코 프로젝트는 이 전환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데세코, OECD의 이 데세코 프로젝트, 데세코는 역량을 단순히 기술하고 구별을 하죠. 단순 기술하고는 구별이 사실 돼야 되고요. 이 사회적 요구 그리고 개인적 성취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통합적인 능력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린 데세코는, 그러니까 역량을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기술,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요 작은 범위 안에서 그냥 아는 것, 요거를 쓸 수 있는 것, 요렇게 범주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맥락 안에서, 왜 텍스트의 그 맥락, 문장의 텍스트를 우리가 문장이라고 부르면 맥락을 컨텍스트라고 부르죠. 네. 맥락은 뭐예요? 텍스트와 텍스트들의 연결, 거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맥락이라고 하는데,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식 기술과 역량의 차이는 이 텍스트와 컨텍스트의 차이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학자들은 역량을 어떻게 정의할까? 아주 대표적으로 OECD의 데세코 프로젝트가 체계적인 역량을 내렸죠.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OECD는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죠. 세 번째는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 적어서 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 첫 번째, 도구를 상호작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여기는 우리가 언어 능력, 수학적 사고, 디지털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디지털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AI 활용,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뭐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도구를 통해서 세상과 뭔가 소통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죠. 두 번째, 이질적인 집단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입니다. 이 글로벌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거나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같죠. 예.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예, 협력과 소통 역량. 필수적이지만 글로벌 사회에서 사실은 되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달라요. 사실은 모두가 다 다르고 학자들도 되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어떤 순간에서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토의하고 뭐 이럴 때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무언가를 해도 어떤 크리티컬한 지점이 좀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진짜 자기의 어떤 뭐 기질, 본질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실 해결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소통하는 것이 그리고 이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건 좀 어려운 문제지만 한번 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을 주체자로서 좀 책임감 있게 선택하고 새로운 문제에 좀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 OECD 데세코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죠. OECD 에듀케이션 2030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이런 역량을 만들어서 이제 이게 세계에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딱 오픈하고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각 사회마다 물론 공통된 역량이긴 하지만 각 나라마다 상황이 상당히 다르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많이 다른 것에서 이 핵심 역량을 모두 다 다르게 설계를 하고 교육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상의 그 역량, 요소들이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두 번째 프로젝트는 OECD 에듀케이션 2030 변혁적 역량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능력,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죠. 각 나라의 교육 파트에 이 세 가지 그 핵심 요소를 줍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했죠. 예,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하면서 교과를 초월한 주제를 설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 아래에서 수학, 과학, 뭐 사회 언어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이 됩니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이슈인데요. 이 학생들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다양한 교과 지식을 실제 문제 해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IB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구체적인 사례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라고 하죠. 이 IB는 학습자 프로파일을 제시해서 이 학생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탐구자, 뭐 사려 깊은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균형 잡힌 사람, 예, 이런 특성을 교육과정 전반에 녹여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들이 역량이라는 개념을 많이 발전을 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6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죠.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단순히 나열된 개념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학교 생활과 사회생활 안에서 실제로 발휘해야 되는 능력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은 교과 내용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삶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좀 정리하자면 OECD 데세코 프로젝트의 첫 번째 2003 1단계, 그리고 2단계의 OECD 에듀케이션 2030 변혁적 역량이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띄워볼 수 있으면 제가 띄워보겠습니다. 이 OECD의 데세코 프로젝트는 역량 담론을 이제 완전히 전환하는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역량 기반의 붐을 일으키게 된 어떤 시초가 되겠고요. 이것도 사실 7년 연구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냥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이 유네스코의 평생학습 담론에서 유네스코 역시 21세기 교육의 4대 기둥을 제시했을 때 알기 위한 학습, 행하기 위한 학습,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삶의 어떤 통합적인 프로세스로 우리가 바라본 초기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대 핵심 역량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그래서 요거는 OECD 프레임워크를 수용하면서 한국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기회 있을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국내 연구자들도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거는 통합적이고 맥락적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량을 교육과정 수준에서 구체화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현재 대학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계세요? 전공을? 네. 저는 이제 교육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학이 앞으로는 굉장히 되게 확장되지 않을까.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확장될 것 같진 않지만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분야가, 왜냐하면 이제 평생학습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교육적 맥락을 좀 저변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교육학을 공부하면서는 어떤 역량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하기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이제 학기가 좀 끝날 때쯤에 이때 한번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